앞으로 만들어질 이런 지역 무화주택 예정지들 같은 경우는요, 허황된 꿈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6월 1일 이후 오세훈표 재개발이요, 드디어 본격적인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세훈표 재개발의 특징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규제 완화와 사업 속도의 간소화입니다. 이 규제 완화 중에서 여러 가지 재개발을 하는데 다양한 규제들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그 규제 완화 중에서 사실상 가장 크게 발목을 잡았던 것이 노후도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파격적으로 노후도 기준을 완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노후도 50%면 앞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두 집 중 한 집만 노후도가 갖춰져 있어도 본격적인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직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분들 중에서 이번 노후도 기준 완화로 인해서요, 어쩌면 소액으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자료는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자, 6월 1일 선거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를 합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집중을 하고 국가 기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기도 광명과 동두천에 4년간 120억과 150억을 지원해서 이 지역 일대를 소규모 주택 재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광명은 광명 7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광명 7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이고요. 동두천 생현동 주변 지역을 이번에 개발한다고 합니다. 생현동 주변 지역은 사실상 상당히 오래된 저층 노후주택가이면서 빈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집중해서 120억, 150억을 각각 국고를 지원해서 이 지역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자, 6월 3일 날 국토부에서 이렇게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요. 바로 6월 7일 또 3일 있다가 이번엔 서울시에서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서울시 모아주택을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 계획 가능토록 층수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얘기하면 다 규제 완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화주택 타운의 심의 기준을 개정을 하겠다. 신속한 사업, 얘기하면 속도를 빨리 하겠다. 그리고 속도를 빨리 하는데 품질과 공공성을 담보로 속도도 빨리 하겠다는 얘기고요. 아주 획기적인 대안이 나옵니다. 2종 7층 지역, 그러니까 2종인데 2종 주거지역인데 7층밖에 못 짓는 저층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층수 제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부 채납이라든가 공공기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여 없이도, 그러니까 기부 채납이라든가 이런 공공기여 없이도 2종 7층 지역 내 무화주택의 기준만 충족된다면 최고 15층까지 짓게 해주겠다가 사업성이 대폭 완화되는 거죠. 그런데 2종 7층 주거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2종 일반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모아타운 지정 시 사실상 층수 제한을 없애겠다. 무슨 얘기냐?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이제 35층, 40층짜리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층수 완화를 통해서 대폭적으로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 같습니다.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 제한,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한하는 것을 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겠다는 거고요. 지하 주차장 등 세부 시설 기준도 마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뭐냐? 국토부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비가 지원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무화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종 주거지역 내에서도 층수 제한 없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릴 수 있는 층수 완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국토부와 서울시가 저층 노후 지역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다. 근데 시점이 정말 기가 막힌 게 선거 이후에 바로 6월 3일과 6월 7일 날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무화주택,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요, 서울시와 국토부가요, 올해부터 5년간 20개씩 총 100군데를 지정하고 총 3만 가구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무화주택이라는 게 만들어진 계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 전체 주거지 중 저층 주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1.8%,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지역이 서울시 전체 주거지 중 42%라는 거예요.
이 42% 엄청난 많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지역인데 이 중에서는 87%가 도정법상 기존 재개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 전체 주거지 중에 42% 거의 뭐 절반은 안 되지만 이 중 87%는 법상 재개발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역을 오세훈식 새로운 정비 사업을 통해서 5년간 매년 20개씩 총 100개를 지정해서 3만 가구를 짓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1년에 20군데씩 신규 구역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서울시 안에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제자만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2, 3억 정도 투자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들어질 이런 지역 모아주택 예정지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1억 미만으로 4, 5천, 5, 6천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큰 기회를 잡으셔야겠죠. 왜냐면 이런 지역에 잘만 투자를 하면 솔직히 1억 정도를 투자해서 10억 정도의 차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허황된 꿈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역 지정에 대한 기준 완화입니다. 어떤 완화냐? 노후도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1년에 20군데씩 구역 지정을 하는데 서울시 전체 면적의 42% 정도가 그 사업 대상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대상지 중에서 노후도 50%, 즉 2분의 1 정도만 맞춰지면 재개발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이라든가 추진 예정인 지역은 빼버리겠다, 이런 지역은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규로 지정되는 곳이라든가 지금 딱 봤을 때 노후도 맵을 통해서 봤을 때 요런 지역은 앞으로 될 것 같다, 요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지 됩니다. 앞서 잘만 찾아놓으면 1억 미만 또는 1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적어도 정말 10억대 정도 되는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5년 동안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기존의 소규모 정비 사업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들을 하나로 모아서 말 그대로 타운을 만드는 겁니다. 타운을 만들어서 대규모의 단지와 큰 인프라를 조성해서 대단지 못지않은 기반시설을 갖추고 편의시설을 갖춘 매머드급 단지로 같이 성장을 시키는 게 이 모아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소규모 재건축도 들어가고 가로주택도 들어가고 소규모 재개발도 들어가다 보니까 각각 권리 산정 기준일도 다 틀립니다. 잘 알아보셔서 여기에 맞는, 나한테 맞는 투자 지역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층고 제한을 없앤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을 없애기 때문에 35층, 40층짜리 아파트도 나올 수 있으니 저층 주거 지역인데 앞으로 사업성이 엄청나게 클 걸로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 소규모 저택 정비 사업의 장점은 일단은 일반 재개발 재건축은요, 정비 사업을 수립하고 조합 추진위를 만들고 조합 설립 인가를 만들고 통합 심의를 받고 사업 시행인과 관리 처분인가 이주 및 착공해서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적어도 10년에서 한 15년 정도가 걸리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근데 모아주택 정비 사업은요, 정비 사업 수립을 없애고 조합 추진위 승인을 없앱니다. 이 두 개를 없앴죠. 그래서 바로 조합 설립 인가가 됩니다. 구역 지정만 되면 바로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그 다음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을 동시에 해버리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 다음에 이주 및 착공입니다. 2년에서 4년이라는데 저는 4년에서 6년이면 거의 끝난다. 그러면 어쩌면 정말 빠른 지역들은 오세훈 시장 임기 안에 입주하는 단지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다 치적이고 과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어쨌거나 오세훈식 뉴타운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개발이라는 게 정치적인 색깔과 전혀 띄워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임기 안에 거의 근사치에 맞는 구역 지정을 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에서도 승리했기 때문에 국토부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1에 맞추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세훈 표 새로운 정비 사업 안에서 어쩌면 많은 신흥 부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너무 재개발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너무 늦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망을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앞서 기존의 재개발 구역 지정된 것은 빼버리고 새로 신규 구역 지정을 한다고 하니까 노후도가 좀 맞지 않아도 그런 곳이 될 만한 지역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를 한번 1차, 2차 지역을 보면서 어떤 지역들이 구역 지정이 됐는지를 한번 보고요. 요런 지역들이 됐으면 앞으로 요런 지역들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금천구의 시흥 3동, 뭐 유통센터라든가 시흥동, 시흥 5동 등이 되어 있고요. 양천구의 목 4동, 뭐 종로, 중구, 성동, 중량, 강서 지역에 있는데 요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역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제가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중요하다는 게 보다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있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시흥 3동 시흥 유통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61%입니다. 이 노후도가.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재개발 안 되는 지역이죠. 구기동, 상명대, 부촉 지역도 신축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노후도가 6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노후도에 대한 기준을 버려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노후도가 65%, 68%, 63%, 51%밖에 안 나왔는데도 관리계획 수립 중이고, 이 지역들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지역이냐, 저층 주거 지역이면서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은 지역. 2차 지역을 한번 보면 마포의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쪽 지역 위치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여기도 뭐 내노라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노후도는 관리계획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보시는 것처럼 노후도가 50에서 60% 정도만 나와도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고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후도에 대한 기준을요, 조금 바꾸실 필요는 있다. 앞으로 이런 지역들, 노후도가 안 나오더라도 재개발을 해야지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요, 지금 29개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현재 앞으로 5년간 20개 정도의 사업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20개 정도의 구역 지정이 더 될 거고, 이 안에서 우리는 뭐가 있다? 기회가 있고, 이 20개가 지정되는 곳들 중에서 저층 주거지가 41.8%니까 아직도 부지는 많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 되는 지역이 아무런 재개발도 못하는 버려진 땅으로 남아 있었던 거를 오세훈식 재개발로 어떻게 노후도의 기준을 완화시켜서, 파격적으로 노후도에 대한 기준을 50%로 완화시켜서 이 지역을 재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노후도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겠죠. 그죠? 이런 지역들을 앞서 29군데 구역 지정된 곳들을 보니까 어떤 지역이 많이 됐냐? 재개발 뉴타운 해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됐구나. 그러면 1차, 2차, 3차 뉴타운 중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든가 4차 뉴타운 해제된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좀 보셔야지 되고, 아니면 사업성이 안 나와서 포기했던 지역들이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아까 면목동이라든가 중화동처럼 아파트 공급이 현저히 적은 지역들도 지정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랜드스타일셋 직원들은요, 지금 현재 재개발 뉴타운 해제 지역이라든가 아파트 공급이 현저히 적은 지역들 중에서 앞으로 2차, 3차 모아타운이라든가 소규모 주택 재개발 후보지들을 저희가 열심히 면밀히 분석해서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한번 상담해 보셔도 되고요. 자, 올해 보니까요, 서울 매매주택 10채 중 6채는 빌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2022년 들어와서 전체 주택, 아파트 단독 다가구 뭐 빌라 할 거 없이 10채가 거래됐다면 그 중에 60%가 아파트 대체제로 빌라가 거래가 됐다라는 거고요. 서울 주택 거래 중 빌라가 차지하는 상위 5개 구를 보니까요, 강북구가 100개 중에, 이 100개라는 거는 아파트 단독 다가구 빌라 포함해서 전체가 100개가 거래됐는데 그 중에 83.1%가 빌라가 거래됐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신내 GTX 역사와 함께 은평구 역세권 주변에 재개발 바람이 원체 많이 불어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도 소규모 재개발들이 많이 진행되는 곳이다 보니까 거의 70.5%가 빌라가 거래됐다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을 보니까 62.6%가 빌라가 거래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주택 100개 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60% 이상이 빌라가 거래됐다는 건데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빌라가 계속해서 잘 팔려나가고 있고 거래가 된다. 거래가 많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가격 상승을 불러 일으키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6억 이하 빌라가 상당히 귀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2, 3년 안에 6억 이하 빌라 찾기가 상당히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표하는 마용성 지역이라든가 뭐 광진구부터 뭐 자양동 같은 지역만 보더라도 아니면 청량리 주변 지역만 보더라도요 6억 이하 빌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6억이라는 기준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뭐 대출에 대한 규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히 이 6억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있는 금액입니다. 6억이라는 돈이. 제 생각에는 조만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완화 혜택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어쨌거나 6억 이하 주택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샀는데 나중에 6억이 되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6억 이하 빌라가 귀한 시대가 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아주택 소규모 재개발뿐만 아니라 오세훈식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도 있습니다. 그죠? 공공주도 복합사업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들이 강북권 지역에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진행이 될 거고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은 또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내가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세훈식 뉴타운 모아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노후도 기준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역 지정되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노후도에 대한 편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 빌라가 빠르게 소진되고 팔려나가고 있다. 아파트가 있던 자리를 지금 빌라가 꽤 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죠? 빌라 다세대 시장이. 이거는 이제 시대 흐름인 것 같고요. 앞으로 강북권에 있는 이 빌라는 앞으로 5년간 전성시대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